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지역 한인단체장들이 함께 신년 할애식을 갖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권영진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가 회관 건축기금에 대한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초강력 눈폭풍이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시스템에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신년 할애식을 갖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민주평통 등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새해 국민이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임한 신임 박효성 총영사는 자랑스러운 뉴욕 동포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우리 동포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한인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며 올 한 해는 이민사 박물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퍼블릭에게 우리가 오픈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더욱 이 박물관을 찾고 또 더 거기에 관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성금 모금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알찬 내용의 박물관을 꾸미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한이 갈등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기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신임 박효성 총영사는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를 방문해 뉴저지 지역 16개 한인 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박신임 총영사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모든 뉴저지 리더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중심 외교를 기반으로 재외동포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지난 36년간 세계 각지에서 자랑스러운 한인들을 만났다며 앞으로 어려운 점, 바라는 점, 고국에 알릴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사관으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 총영사관은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권영진 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관 건축 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권영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옥근 전상복 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권영진 현 회장을 직무 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권영진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은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권영진 현 회장이 노인 봉사단체로서 정신과 관행을 무시하며 상록회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31일자로 회장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한에서 소망교회에 예치됐던 건축기금 6만 달러의 행방을 묻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도 함께했습니다. 권영진 회장은 건축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동안 사용된 건축기금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보관 중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게
시큐리티 바지를 넣었어요. 그거는 우리 계약서에 있으니까 계약서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불은 건축부자가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 회장은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등 합법적 절차도 없이 구성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전직 회장과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옥근 전상복 공동의장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던 프로즌 겨울왕국. 하지만 영화 속 겨울왕국이 현실로 펼쳐지면서 주민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초강력 눈폭탄까지 예보돼 비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일은 초강력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4일 오후 9시쯤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5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4일 출근 시간대에는 교통 대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2에서 4인치의 눈이 예보됐으며 뉴저지와 롱아일랜드에는 곳에 따라 최대 8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포 카운티는 벌써 눈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최고 50마일의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고돼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눈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또 강력한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5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5도, 섭씨 영하 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4도, 섭씨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토요일인 6일은 더 추워져 낮 최고 온도가 화씨 14도, 섭씨 영하 10도, 밤 최저 온도는 화씨 4도, 섭씨 영하 1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같은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지며 8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896년 1월 6일은 섭씨 영하 16도로 뉴욕시 역사상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브롱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2일 오전 5시 30분쯤 대형 화재 등급인 7급 알람 화재 신고를 받고 2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브롱스 동물원 인근 4층짜리 주상 복합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빌딩 전체로 번졌습니다. 1층 상가 2에서 4층 아파트로 구성된 이 빌딩에 화재로 인해 거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2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 9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의 가구점에서 불길이 시작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롱스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방 전열기구 관리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고 수시로 가스 예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생활 속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한국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한 불법 수급자가 24,773명, 총 16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183명, 2015년 12,366명에 비해서는 상당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보험공단은 한국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재외국민들은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해서 건강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자격 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늘어만 가지만 환수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기는 범죄를 더욱 키웁니다. 이제 피해자가 보다 자유롭고 떳떳하게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뉴욕주 정부가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일 앤드류 쿠머 주지사는 2017년은 그동안 묵인해온 성희롱 관행을 세상에 드러낸 기회였다며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한 관용은 없어져야 하며 뉴욕주가 그러한 풍토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기관의 성희롱 규정을 통합하고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세금이 합의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기업 중 주정부 조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으며 성 관련 범죄 규정도 통합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같은 형태로 처벌하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적 보복을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비밀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주정부와 각종 사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성희롱이나 성폭행 발생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주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높아만 가는 외국인의 취업 장벽, 고급 인력이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저임금 비자 신청자들의 설당은 좁아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 문호의 문제로 I-485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면 6년 기간을 초과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현행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관례적으로 3년 기한이 연장돼 왔던 갱신 신청 경우에도 처음 발급때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심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면서도 합법 체류 취업 활동이 가능했고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일하게 적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찍 영주권을 신청해야 대기 기간 중 H-1B 비자가 만료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비자 제도를 손질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무작위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고 고숙련 고임금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비자 신청자들의 설당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큐니 지원 학생이 2년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학비 면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큐니에 지난 12월 24일까지 지원한 올 가을학기 신입생은 5만 5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지원자 수 3만 8,372명보다 11.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도 2015년보다 9% 증가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또 경신한 것입니다. 학교 당국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고 있는 학비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가을학기 뉴욕 주 공립대 및 시립대 등록생은 가구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이고 1년 30학점 이상을 등록하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엑셀시어 스칼라십의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모두 4,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공립대 및 시립대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이 시행되면서 뉴욕주 내 사립학교들의 신입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위원회는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사립대 선택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욕시는 시내 주요 명소에 철제 기둥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2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차량 돌진 테러 방지용 철제 기둥 1,500여 개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제 기둥 설치는 관광 명소를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위협의 수위는 낮지만 실제 테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보행자 밀도가 높은 장소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국, 교통국, 디자인 건설국, 도시계획국과 환경보호국, 소방국과 공원국 등이 협력해 기둥 설치 방법과 장소 선정, 거리 디자인 등의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도 당초 75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2배가량 늘렸습니다. 지난해 로우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이후 허드슨강 자전거 전용길을 따라 테러 방지 보호벽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호벽은 임시 방편이었고 이번에 공식 발표된 철제 기둥은 영구적입니다. 철제 기둥은 2년 전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해 첫날 취임 선서에서 뉴욕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대한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도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한인사회 모습 여준호 기자가 담았습니다. LA 한인사회 각급 공관과 단체들이 오늘 일제히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부임한 김한중 LA 총영사는 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면서 한인사회 현안 파악과 해법 모색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가급적 많이 교류하고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우리 동포사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LA 한인회도 한인사회의 주요 현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선천적 복수국적과 한인 입양아 국적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들이 주요 역점 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입양아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입양아들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할 계획이 있고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 한인 금융업계의 공통된 신년사는 도약과 성장이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올해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과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고객분들에게 선보일 그런 많은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파트너를 찾아서 합병을 할 수 있고 합병을 통해서 그로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아이디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인단체들은 다양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발표하고 의욕적인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LA 경찰 당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부국장은 오늘 기호형 마리화나를 흡연한 이후 운전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어 부국장은 마리화나는 술과 같이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허용된다며 주민들에게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과 구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21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온스 상당의 마리화나에 대한 구매와 소지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일 오후 2시 50분쯤 한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소재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뒤쪽 주차장 시설의 천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한인 4가구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혹한의 날씨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는 연소득 $50,000 미만 가구의 소득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정안이 뉴욕주 새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안이 실행된다면 뉴욕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기혼자는 연간 최대 $1,456, 미혼자의 경우 $1,060를 절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시민예산위원회는 연간 $6억 6,7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일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 여름까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9개 동 중 1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32년 문을 연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수감자 수는 현재 8,705명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번에 폐쇄되는 교도소에는 약 600명의 남성이 수용돼 있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는 이후 10년간 나머지 8개 동도 모두 폐쇄됩니다. 8일부터 5개월간 맨해튼 펜스테이션 새로운 선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3개 선로는 모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우선 이용 선로이며 공사 기간 러시아워를 전후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4개 열차 노선이 추가 배치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들은 MTA가 제공하는 탑승 열차 정보, 특별 운행 시간표와 웹사이트에 접속해 미리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또 애틀랜틱 터미널 헌터스 포인트 역으로의 우회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30일 부임한 박효성 신임 뉴욕 총영사는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김민선 회장과 면담 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엔 반다비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를 통해 선택된 5명의 환자들 중 첫 2명이 오늘 뉴저지 성모 안과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오는 6일 6시 뉴저지 풍림회장에서 내일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회원 간 친목 도모와 함께 장학금 전달식도 거행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2에서 4인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상된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9도, 섭씨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역시 맑은 날씨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